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실한TV 연구소 회계사입니다.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세제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. 지난 정부에서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부가 개입해서 필요한 것에 쓰는 그런 경제 방향이었다면, 이번 정부는 그와 반대로 세금 부담을 좀 완화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민간에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서 세수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. 뭐가 더 좋은 정책이다 라고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면 됐겠죠.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도 있었고, 어쩔 때는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 된 적도 있었고, 역사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. 주요 개정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, 또 우리 생활에 어떻게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지 한번 해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르시죠. 이제 먼저 이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편했습니다. 최근까지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%인데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최고 세율은 27.5%였습니다. 이 굉장히 높은 건데 OECD 평균이 약 한 23.2%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OECD 평균보다 4% 이상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2008년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는 법인세율을 좀 낮춰야 된다 라는 방향으로 나라마다 법인세를 낮추고 있었는데, 우리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법인세를 높여왔었죠.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 투자를 더 선호하고, 외국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려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,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다른 기업들과도 경쟁하기 때문에 이 법인세만큼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로 이번 개정안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, 고용과 관련된 세금 혜택 금액을 더 늘렸습니다. 과거에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면 고용 증대 세액공제라고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700만 원 정도, 청년을 고용했다 그러면 한 명당 1,100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줬었는데, 이 금액을 한 명당 850만 원, 또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1,450만 원을 깎아주는 금액을 더 늘렸습니다. 네,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좋은데, 이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. 구직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요. 어렵게 구했지만 또 금방 나가요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고용과 관련된 세액 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 혜택을 누리기가 만만치가 않다. 왜냐하면 사람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 인원이 금방금방 또 나가다 보니까. 그래서 사실 이 고용과 관련된 세액 공제는 좀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떤 기업한테 이런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진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그 근로자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.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직접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세금 혜택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 상속 공제의 대상자와 그 공제 금액을 큰 폭으로 늘려준다고 합니다. 이전에는 매출액이 4천억 미만인 그런 회사를 경영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그 회사 지분, 비상장사라면 50%, 상장사라면 한 30% 지분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상속재산의 최대 500억까지는 공제해주는 그런 가업 상속공제가 있었는데, 이제 그 대상자를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. 이제는 매출액이 1조 미만인 회사도 가능하고, 돌아가신 분이 최대 지분이 40%,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20%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, 마찬가지로 10년 이상만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줬을 때 최대 1,000억까지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그 대상 기업이 늘어서 아마 가업 상속 공제를 선택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이런 가업 상속 공제를 완화해주는 그 배경에는요, 30년 이상 좋은 기업을 운영했던 그 창업주가 이제 돌아가시는데, 자녀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 오히려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거나 해서 그 기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.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,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.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좀 완화해서 기업이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게끔 세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
그런 제도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자 감세다 혹은 부의 대물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할 텐데, 그렇다고 세금을 엄청 물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이 사라지면 결국 그 피해는 거기서 일했던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.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또 증권거래세를 세율을 인하한다고 합니다. 뭐 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아주 고액 주주들만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, 이 고액 주주 기준은 그 본인만 한 종목당 1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액 주주라고 정의했고요. 그분들이 양도했을 때는 그 양도소득세를 매긴다. 예전에는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친족들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도 합산돼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, 이제는 가족 합산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하나당 100억 이상인지 여부만 따진다고 합니다. 또 증권거래세가 또 완화됩니다. 현재는 0.23%의 증권거래세를 냈었는데 이게 0.23%에서 0.2%로 완화된다고 합니다. 25년 이후로는 0.15%까지 낮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. 과거에는 6%에서 최대 45%까지 소득세 구간별로, 과세 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매겨졌었는데, 중간에 6%에서 24%까지 그 해당되는 분들 대상자를 늘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끔 그렇게 구조를 바꿨습니다. 예를 들어 과거에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셨던 분들은 원래는 세율이 24% 적용됐었는데,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이 15%로 완화됩니다. 9% 정도 완화됨으로써 절세 효과는 한 450만 원 정도, 1년에 450만 원 아니면 뭐 나쁘지 않죠. 그 정도 세금이 완화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월세 세액공제에 12%에서 15%로 늘려줬고요. 또 주택 임차자금,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있었는데 그 한도가 연간 300만 원이었는데 걔를 400만 원까지 늘려줬고요. 그리고 또 식대도 우리 급여명세서 보시면은 식대가 10만 원씩 찍혀 있을 겁니다. 매월 월급 받으실 때. 그럼 그 10만 원만큼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또 근로소득세를 좀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, 이 식대 금액을 20만 원으로 늘려줬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이제 급여명세서 받으시면 세후 금액, 차인 지급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소소하게 이런 것도 좀 완화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 다음으로 종부세가 크게 변경이 됩니다. 이게 기본공제라고 해서 일단 빼주고 시작하는 금액이 있는데, 과거에는 1세대 1주택은 11억, 그리고 그냥 그 이외에는 6억 이렇게 일괄 공제를 해줬는데, 이 금액을 1세대 1주택이신 분들은 12억까지는 그냥 빼주고 그 기타 나머지 분들은 9억을 기본공제로 빼주게 됩니다. 그렇게 됐다 보니까 종부세를 냈던 분들이 이제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종부세율이 1세대 1주택인 사람, 또 1세대 2주택인 사람, 1세대 3주택인 사람, 이렇게 주택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랐습니다. 이런 구분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단일하게 그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율을 물리게끔 바꿨습니다.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, 기존에는 강남에 한 채 있는 사람과 뭐 수도권에 3채 있는 사람이 그 종부세를 비교했을 때 강남에 한 채 있는 사람이 주택 가격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더 적게 내는 좀 이상한 모순점이 있어서 다주택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긴다,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좀 주요 내용만 좀 설명드렸고요. 이 개정안을 쭉 살펴보니까 확실하게 세금 부담을 낮추고 민간에서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좀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경제 정책이 좀 엿보입니다.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개정안입니다. 최종 확정되기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. 아무튼 모쪼록 지금 글로벌 경제도 심상치가 않은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잘 통과되길 바랍니다. 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또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